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2차전지가 꽤 반등을 해줬습니다만, 한 최근 며칠간, 지금 테슬라에서 사이버캡 행사를 한 이후로, 이런 기대감에 못 미치는 행사로, 지금 3일 전속인가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LG엔솔 밸류체인이 많이 빠졌고, 특히 대장인 LG엔솔이 빠지다 보니까 2차전지 전체적으로도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 이슈는 며칠 지나서 이제 안정화됐어야 되는데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며칠 전만 해서 해리스와 비등비등했었고 또 보름 전만 해서도 해리스가 오히려 앞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나오는 소식들로는 트럼프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어서 좀 불안감을 2차 전지에 주고 있고 또 엔비디아도 반도체 이런 AI 쪽에 대한 이슈를 더하고 있어서 이런 그 수급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꼭 잘 안 돼야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2차 전지가 최근 오늘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LG엔솔이 한 3시부터인가 쫙 이게 말아올리기 시작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 이유가 알고 보니 이런 LG엔솔에서 포드 109GWh의 수주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시가. 그래서 뭐 시외에 뭐 1% 정도, 1, 2% 정도 올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파우치 배터리하고 고전한 미드니켈 양극재를 활용한다는 이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이 밸류체인이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을 텐데 좀 어디가 좀 더 많이 받을지 당연히 LG엔솔은 좀 많이 받을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NH증권의 주민우 연구원이 이렇게 그 리포트를 쓴 건데 좀 읽어보면 두 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계약, 두 번째 계약이 나왔는데 뭐 다 보셨으니까 첫 번째 거는 뭐 이거 G15 합산 규모로 110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래서 한 10% 정도 된다. 5% 정도 된다. 그래서 양극재는 고전한 미리니켈, 타입은 파우치로 추정되고 폴란드 공장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 트렌지 커스텀하고 이 트렌지 밴 이게 좀 뭐랄까 하이니켈보다는 이런 가격이나 이런 안정성이 더 중요한 이런 차량들이 탑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량은 뭐 이 정도 되고 뭐 판가는 하이니켈 대비선 좀 낮을 거다. 그래도 굉장하게 큰 규모가 나왔습니다. 르노향 이후 포드향 미드니켈 수주까지 확보하면서 하이니켈 외에도 이 미드니켈하고 LFP 기반의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LG엔솔에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좀 빨리 텔레그램에 드렸었는데 원래 24년 7월에 르노의 39기가와트시 연간 한 6.5 정도 뭐 그렇게 좀 짜투리 뭐 이게 메인 벤더는 아니지만 짜투리로 계약을 했었고 최근에 10월 8일 날연뭐 11년간의 뭐 원통형 배터리 51기가와트시를 따냈죠. 이거 11년이어서 뭐 연간 4,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건 109기가와트시입니다. 6년간 연간 18 이게 보면 뒤에 보면 정확하게 애널들이 계산해 주는 것 따르면 한 21기가와트시 되는 것 같아요. 연간 이 규모를 보면 뭐 다섯 배, 뭐그 여섯 배의 큰 규모의 공시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LNF하고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이거 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은 주력이 GM이고 LNF는 주력이 테슬라 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아무래도 좀 많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옆에 지금 미드니켈이니까 미드니켈은 하이볼티지 미드니켈은 지금 사실 LNF하고 포퓨엠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또 뒤쪽에서 나오고 지금 LNF 쪽에서의 물량을 좀 더 이 튀르키예 물량 옛날에 코치 LG엔솔 이 포드 3자 협약을 하려고 했던 데가 사실 LNF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파우치 배터리니까 이런 단결정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물론 포스코 퓨처엠도 잘하지만 요 세 업체들이 뭐 나눠 가지거나 이런 두 업체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LNF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누구죠? 삼성 조현열 연구위원회 따르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간 평균 12기가와트시
그렇죠. 이거 합해서 20기가와트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스토리가 길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포드는 다 SK 온거였어요. 완전 독점해서 GM은 다 LG엔솔이 가져가고 그 라이벌인 포드는 SK온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삐끗삐끗하면서 이제 LG엔솔하고 23년에 JV 설립한다고 갑자기 발표했었죠. 그 부분은 약간 폼팩터의 변화도 좀 있었을 것 같고 LG SK온에서 이렇게 수율이 좀 별로 안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에서 이런 대비책으로 1등인 LG엔솔한테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캐즘이 나오면서부터 LG 이게 완전 철회됐었어요. 이 철회 뉴스 나오는 이후에 또 막 주가가 전차 2차전지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었죠. 그것들이 얘네들도 포드도 안 할 수 없으니까 LG엔솔 폴란드 공장에서 직접 공급으로 계획이 변경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원래 SK온에서 하려던 거를 LG엔솔에서 한다라고 바뀌었었고 근데 그것들이 캐즘으로 해서 철회됐다가 지금 다시 또 일부 살아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LG엔솔에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추가 증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폴란드의 공장에 대한 공정률이 운영 가동률이 굉장히 낮게 지금 또 50%도 안 되게끔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자체 공장에서 공급을 한다라는 거니까 LG엔솔에도 굉장히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수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고 전부 다 유럽향 이런 폴란드 공장에서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가동률에 35%포인트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수요 공백기에 최선의 전략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뭐 매출 반영되는 건 조금 더 이후이지만 심리에는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한병원 의원이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바뀌었었는데 이게 주력은 이트레짓하고 상용 벤에 된다 이런 이야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포드가 꽤 그래도 유럽에서 잘 나가는 거다. 그래서 벤 쪽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포드는 유럽 물량이 2030년까지 전동하는 것이 목표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드, 터키 이 3자 협약이 취소된 것들이 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K배터리가 꽤 다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 턴 어라운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다행이죠. 지금 요즘에 엄청 안 좋은데.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까요? 이거 한번 말씀드릴 거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어디 나왔냐면 예전에 LG엔솔하고 LNF하고 터키의 튀르키예 수도죠. 튀르키예의 산업부의 장관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다 무조건 될 것이라고 예상됐었습니다만 이게 무산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고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LG 엔솔루션은 미국 포드, 튀르키예 코치와 합작 설립을 위한 MOU를 맺었다. 그래서 아마도 LNF가 동반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왔고 이때만 해도 청사진이 좋았죠. 실제 여기 LNF 임원진이 가서 이런 장관과 회동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LNF도 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공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다 둘 다 작년 뉴스입니다. 23년도 10월쯤에. 그래서 얘네들이 LNF가 밝혔던 것들이 원래 셀 업체하고 이런 포드 업체 차량 업체에도 공급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셀 업체는 노스볼트로 밝혀졌었고 그 OEM 업체가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했었고 그렇죠. 튀르키예 배터리 산업 투자를 위치해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그래서 너무 쏠림이 있는데 그리고 원래 얘네들이 이 디지털 투데이에서 나왔던 거는 폭스바겐을 먼저 얘기를 했었고 실제 LNF에서도 OEM에다가 공급할 것이다라는 얘기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이고 그거는 왜냐면 다 계속 납품한 이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포드와의 공급 협력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보면은 포드는 유럽 진출을 위해서 LG엔솔과 튀르키예 합작 법인을 발표한 바 있다. 배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의 협의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니까 더더욱 이런 협약이나 MOU나 이런 것들이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더욱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이 LNF를 좋아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다 이런 히스토리가 하나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LG화학을 LG엔솔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만 다만 이 OEM 업체에서 선택을 하는 추세가 더욱더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드가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추진이 됐었겠죠. 그리고 또 한번 좀 더 실제로 이런 이 뉴스가 뭐 작년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무산 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오랜 동안에 양극재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이거는 다 아는 뉴스고요. 그리고 참고로 LNF의 그 인베스터 데이가 처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하는데 내일 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이런 수주 공시가 어느 정도 어, 예견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율된 건 얘네들이 굉장히 극도적으로 조심스러워하는 업체인데 이런 것들이 어저께 발표됐다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벤츠도 그렇고 원통형 공급했다는 설들이 많죠. 이런 포드 쪽이랑도 공급사 다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왜 이때 잡았냐라고 했을 때 MSCI 지금 위기의 LNF입니다. MSCI 편출이 되면 사실 완전히 난리 날 텐데 요약하는 고잉이라는 텔레그램에서 발표해 왔는데 10월 18일에서 31일 중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을 토대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일은 7일, 그 다음에 리밸런싱은 25일. 이게 5.5조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LNF가 뭐 3, 4조밖에 안 되죠. 그래서 50% 올라야 되는데 LNF 2차전지 이야기에서 발표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네들은 무조건 어쨌든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인베스터 데이 하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구체적인 청사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전략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그것들이 MSCI와 이런 수주와 모든 일정들을 고려해서 선정이 된 조율된 날짜가 내일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죠. 이게 워낙 그 주주분들이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NNF가 이런 것들을 밝힐 이런 공산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LG엔솔이 최근에 워낙 많이 사실 요즘에 SK온이 막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도 없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LG엔솔의 거의 독주가 형성이 되고 있다. 최근에 뭐 르노와 벤츠와 이 포드 세 단계로 이 캐즘의 상황에서 연속 3연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맏형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 양극재나 그렇고 음극재 이런 그다음에 뭐 전해액이나 이 LG엔솔 밸류체인 분리막 모두 다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맏형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벤더가 OEM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수없이 강조를 드린 겁니다. 또한 뭐 요거와 별도로 GV90에 삼성 SDI 배터리 실린다 이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SK온이 너무나 요즘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온이 원래 다 단독으로 현대차 갖고 있었는데 이런 폼팩터가 원통형도 없고 각형이 또 지금 약한 상황이죠. 거의 완전히 파우치에 올인한 상황인데 그래서 왜 얘네들이 삼성 SDI 거를 쓰냐 했을 때 보통 SK온은 하고 있지만 각형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덴시티는 파우치형인 SK온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각형을 하기로 하면서 물론 얘네들도 뭐 파우치도 하죠. 그런데 각형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하고 손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 현대차는 또 뭐 일부의 양극재를 NNF를 쓰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큰 거는 당연히 더블 밴더이다 보니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뭐 삼성 SDI의 에코프로 EM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얘네들은 현대차는 고객사 다변화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또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주가가 좋지가 않은데 지금 테슬라 이후에 그래서 일단 LNF에서 내일 어떤 발표를 해주느냐 하고 11월 1일날 에코프로 데이 때 어떤 이야기들 해주냐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 그 테슬라의 1분기 3,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영향이 클 것이고 아직 그리고 이 대선 미국 대선이 아직 큰 영향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빠르게 뭐 사실 대본도 없이 좀 정리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